솔직히 홍콩에 홍콩에 이제 그 민주화 시위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떤 맥락으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 와중에 좀 놀랐던 거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대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알아듣는 건데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소리다. 전 아시아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선구자라는 입장을 다들 갖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홍콩에 가겠다고 했을 때 대학생 단체들이 연락을 하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꼭 와달라고 했고 가가지고 참관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대한민국에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갔던 것인데 그 시위대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지고 이제 방어선을 계속 펼치면서 퇴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서 그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앞에 한국의 지상파 3사 카메라가 다 몰려 있었어요. 그 바리케이트 앞에서 가장 화면상으로 좋은 곳에 있었던 것이지 그 전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보면 BBC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영상도 확보했지만은 홍콩 경찰이 지하철 안에까지 쫓아가지고 두들겨 패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보면은 여러 관점을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최근 며칠간 뭐랄까 변사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자살자들이 갑자기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와서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정치 세력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때 실종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훨씬 진지하게 다뤄야죠, 그거를. 한국의 정치인들이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서 제가 먼저 제기를 하고 바른미래당 공식 논평으로 이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그 정당 중에는 최초로 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더니만 돌아오는 답변이 뭐였냐면은 국익을 고려해서 뭐 할 수 없다. 그런 논리대로라면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할 때 아니면 3.1 운동할 때 해외에서 아무도 우리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앞으로 대한민국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독재자가 나오고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민주주의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해 가지고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적어도 거기에 있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만들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그분이 그 중국에서 그때 아마 의원실이었나 탈북자 기자회견인가 뭔가를 하는 걸 주최하셨다가 몇 년간 중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 자체를 왜 두려워하지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과의 국익을 고려해서 아니면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보복성 그런 어떤 입국 금지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못한다 하면은 그런 거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역지사지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광주 민주화운동 때 그때 뭐 국외로 여러 가지의 이제 방법으로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 국익 때문에 그때 군사 신군부랑 잘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니네 지원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 의도라고 판단했겠어요. 뭐 다른 의원들도 그렇겠지만 가장 이제 핵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여당의 입장이 어떤지라고. 그러니까 그 조슈아 웡이라는 친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홍보하는 민주당과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이 자기들 적통 계승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많이 했을 것인데 전혀 그에 부합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까 놀랄 거고요. 이번 홍콩 시위에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 아까 말했듯이 본인들이 이념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지도부를 만나보면은 또 한 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아니 당신네들은 뭐 이렇게 죽창 찌르고 이렇게 뭐 하는 그 시위 문화를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만은 그것도 한국에서 배웠대요. 언제 그걸 봤냐 그랬더니만은 자기들이 2000년대 초반에 무슨 그 WTO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때 뭐 한국에서 농민단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는 거 보고 야 시위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영감을 얻은 게 많대요. 근데 그 정도로 그 한국의 문화라는 거는 이번 홍콩 민주화운동에 뭐 기술적인 측면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홍콩 사람들이 이해 못한 지점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요. 홍콩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제가 시위하면서 아 그래 니네 바른미래당이라는 곳에서 관심 가지고 고맙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라는 곳은 아니면 또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곳은 왜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느냐.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중국몽을 꾸겠다고 하셨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뭐더라 그 거대한 산과 같고 우린 중국몽을 꾸겠다, 차이나 드림을 꿈꾸겠다라고 했던 분이다. 근데 그분이 이끄는 여당에서 그런 의견을 내기 힘들 거다. 말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야당이라서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보니까. 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을 지원해 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저 거대 정당들 보면서 제가 괜히 씁쓸해지더라고 보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홍콩에 더 과격한 진압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방조한 거죠.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냅니까? 그 바른미래당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바른미래당이